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무심코 물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병의 안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맥주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 몽글몽글한 거품이 둥둥 떠 있지는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콩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내 몸의 필터가 망가져서 소중한 단백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30년 넘게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요? 라고 물으시며 만견자실해 하실 때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이미 콩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망가진 콩팥 세포를 깨우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기적 같은 식재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듯 권해드리는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최신 의학 연구로 그 효능이 입증된 아주 강력한 녀석들입니다. 흔히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브로콜리나 마늘도 물론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는 콩팥을 되살리기에는 그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혈압을 조절해주고 브로콜리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지만 직접적으로 콩팥의 독소를 씻어내고 사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브로콜리와 마늘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여전히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고민이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해외 의학계가 주목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로 증명된 진짜 콩팥 회복제들을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콩팥에 떨어진 역과 기능을 돕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모지 한 장 꺼내두시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대망의 3위는 바로 생강입니다. 아니, 위장에 좋은 줄만 알았던 생강이 콩팥에도 좋다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생강을 우리 몸의 콩팥을 위한 최고급 엔진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에 찌꺼기가 끼고 뻑뻑해져서 잘 돌아가지 않게 되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덩어리인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콩팥이라는 엔진은 금방 과열되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이때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뻥 뚫리면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구체 역과율이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강이 가진 더 큰 무기는 바로 강력한 한겸증 효과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인데 콩팥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세포가 파괴되고 기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강의 소염작용은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못지않게 강력하면서도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보다 10배나 더 강력하게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콩팥 세포가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이 퉁퉁 붓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생강은 이 과도한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주니까 부종이 빠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만성 콩팥병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반지를 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약도 드시고 계셨지만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 우울해하셨죠. 제가 이분께 따뜻한 생강차를 하루 2잔씩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처방 아닌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붓기가 눈에 띄게 빠져서 얼굴선이 달라지셨더라고요. 환자분 말씀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도 훨씬 시원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는 단백뇨 수치도 줄어들고 사구체 기능도 의미 있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따뜻한 생강차로 드시는 겁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썬 다음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우려내서 드세요. 생강의 유효 성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을 다 벗기지 말고 칫솔로 흙만 털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 약 5g에서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서 자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추나 감초를 한두 알 같이 넣고 끓이셔도 좋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지니까요. 요리를 하실 때 다진 마늘과 함께 다진 생강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마늘과 생강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콩팥을 지키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현재 혈전 용해제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물과 함께 드시면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위궤양이 심하거나 몸에 열이 너무 많은 분들도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생강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콩팥을 젊게 되돌려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생강이 없다면 오늘 장 보실 때 잊지 말고 꼭 장바구니에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그 2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채소는 콩팥을 공격하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화벽과도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콩팥 건강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채소 먹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2번째 음식은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주 안전하고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궁금하시죠? 콩팥을 살리는 음식 2위는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아니라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빨간 파프리카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들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빨가니까 한국인에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콩팥 환자에게 김치는 나트륨 덩어리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나트륨은 거의 없으면서 김치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게 고추처럼 맵지는 않으면서 콩팥에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콩팥 내부에는 TRPV1이라는 특수한 수용체가 있는데 캡사이신이 이 스위치를 켜주면 콩팥 세포가 독성 물질에 저항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급성 콩팥 손상을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세포가 다시 재생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곳을 수리까지 해준다는 뜻이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또한 빨간 파프리카에는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리코펜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콩팥 세포의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줘서 콩팥암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콩팥 질환 발생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빨간 파프리카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비타민C 함량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빨간 파프리카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레몬의 3배, 오렌지의 4배에 달합니다. 콩팥은 쉴 새 없이 혈액을 거르느라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는데 이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물로 바꿔버리는 중화작용을 합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는 소방관처럼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싹 씻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콩팥병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칼륨 수치. 빨간 파프리카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간 크기의 파프리카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56mg 정도로 다른 채소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으로 식단 관리가 까다로운 분들도 매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착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단백뇨가 심하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투석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식단 조절을 강조하며 빨간 파프리카를 매일 하나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는 그냥 채소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드셨다고 해요. 3개월 뒤에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환자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멈췄을 뿐만 아니라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단백질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덕분에 투석 시기를 1년, 2년 뒤로 미룰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빨간 파프리카,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굽거나 삶으면 소중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과일처럼 그냥 베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썰어 넣어서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만약 생으로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아주 살짝만 볶거나 구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조리하지 마시고 겉면만 살짝 익힌다는 느낌으로 조리해주세요.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인데 이때 오이나 양배추 같은 다른 저칼륨 채소와 섞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해주니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 드시는 양은 중간 크기로 1개에서 2개 정도, 무게로는 150g에서 3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하실 때는 물기를 닦아서 비닐봉지에 넣은 뒤 냉장고에 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과 빨간 파프리카 2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콩팥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강력한 1위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열매는 제가 감히 콩팥의 청소부이자 해독의 제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미국 원주민들이 콩팥에 탈이 나면 약처럼 달여 마셨다는 이 신비한 붉은 보석 1위는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혹시 크랜베리는 방광염에 걸렸을 때나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방광염에도 아주 탁월하죠. 하지만 그건 크랜베리가 가진 능력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방광을 넘어 콩팥 전체를 강력하게 정화하고 되살리는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입니다. 크랜베리가 다른 베리류,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딸기와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크랜베리에서만 발견되는 AA 타입의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코팅을 입히면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 것처럼 콩팥 점막과 요로 벽에 강력한 코팅막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독성 물질과 나쁜 세균들이 콩팥 조직에 달라붙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미끄러지듯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2024년 브라질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2달 동안 크랜베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액 속에 떠다니던 요독 물질의 농도가 현저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소변에 거품을 일으키는 주범인 인독실 황산 같은 독소들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왜 기적 같은 일이냐고요? 이 독소들은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콩팥을 계속 갉아먹는데 크랜베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크랜베리는 장콩팥축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연결 고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장에서 독소가 만들어져 콩팥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항산화 능력 또한 블루베리의 3배가 넘습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서 활성산소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데 크랜베리의 붉은 색소가 이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세 할머니 환자분의 사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콩팥 기능이 겨우 20%밖에 남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당장 투석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포기하고 낙담한 상태였는데 제가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식단 조절과 함께 순수 크랜베리 주스를 매일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2주가 지나자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를 가득 채우던 거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뒤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었던 발목에 부종이 쏙 빠져서 예전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수치가 35%까지 회복되면서 투석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할머니께서는 투석 없이 건강하게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크랜베리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생과를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을 살짝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과를 구하기 어렵다면 주스로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마트에서 파는 설탕 범벅인 주스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탕 무첨가 100% 착즙 주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 약 150ml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건조 크랜베리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설탕이나 오일이 코팅되지 않은 제품을 찾으셔야 하고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2스푼,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토핑으로 얹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새콤달콤해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좋아하신다면 말린 크랜베리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처럼 수시로 마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크랜베리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있어서 과거에 신장결석류로 결석을 앓았던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팥병 말기라서 칼륨 제한이 아주 엄격하신 분들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세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만 아니라면 크랜베리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 생강,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크랜베리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매일 독을 마신다면 소용이 없겠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콩팥 전문의로서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물 요리의 유혹을 끊어내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찌개와 국의 국물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걸 내보내느라 쉴 틈 없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세요. 아까운데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 국물 마시면 내 콩팥을 버리게 됩니다. 짠맛이 그리울 때는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거주,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싱겁게 드셔도 그 다음부터는 짠 음식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못 드시게 될 겁니다. 2번째, 물 마시는 법을 바꿔라입니다. 콩팥은 물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와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오히려 콩팥에 홍수가 나는 것처럼 부담을 줍니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나누어서 마셔야 콩팥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하기 30분 전에 1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1잔. 이 패턴만 지키셔도 콩팥의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내가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색깔을 보세요.
소변이 맑고 투명한 연노란색이라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담배와 술은 콩팥의 독약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흡연은 콩팥암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서 콩팥을 메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한두 잔은 약주 아니냐 하시는데 콩팥 환자에게 약주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끊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번째 습관과 다섯 번째 습관은 다음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콩팥 환자에게 운동은 혈압과 혈당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적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더 좋겠지 라는 욕심에 갑자기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근육이 무리하게 움직이면 근육 세포가 파괴되면서 콩팥의 구멍을 막아버리는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땀이 나는 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안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씩 드셔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비우기와 잠 채우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특히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압이 치솟고 이는 곧바로 콩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어 명상이나 독서, 가벼운 산책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보약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밤에는 쉬어야 회복을 하는데 콩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망가진 조직을 수선합니다. 최소한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콩팥이 재생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콩팥 상태는 과연 안전할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제가 진단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나 얼굴이 퉁퉁 붓는 느낌이 든다. 셋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넷째,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붉은 차 색깔처럼 진하다. 다섯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계속 무겁다. 여섯째, 입맛이 없고 속이 자주 메스껍거나 구토감이 있다. 일곱째,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 이상 잠에서 깬다. 여덟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아홉째, 두통약이나 관절염 약 같은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열째, 평소에 찌개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겨 먹는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이미 콩팥이 위험하다는 신호이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7개 이상이라면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고 겁먹어서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콩팥 검사는 정말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소변 검사와 피 검사, 이 2가지만으로도 내 콩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고 피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배운 3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제가 직접 개발한 콩팥 소생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신장 회복 주스입니다. 재료는 신선한 크랜베리 10알, 빨간 파프리카 반개, 그리고 엄지손톱만한 생강 조각 하나입니다. 믹서기에 이 재료들을 모두 넣고 물 200ml를 부어 곱게 갈아주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콩팥 세포를 깨우는데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좋은 신장보호 샐러드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를 먹기 좋게 채 썰고 오이 한 개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위장에 좋은 양배추를 조금 썰어 넣고 건조 크랜베리 2큰술을 솔솔 뿌려주세요. 드레싱이 중요한데요.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 2큰술, 다진 생강 반 스푼, 꿀 한 티스푼을 섞어서 만듭니다.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 드레싱 대신 이 특제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혈관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수시로 마시는 콩팥 힐링 차입니다. 말린 크랜베리 한 줌과 얇게 썬 생강 3조각을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 500ml의 재료를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냅니다. 취향에 따라 시나몬 스틱, 즉 계피를 하나 넣어주면 향도 좋고 혈액순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 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부담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콩팥의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크랜베리 주스는 아침 공복에,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빨간 파프리카는 오일과 함께 식사 중에, 소화를 돕는 생강은 식후나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음식과 5가지 습관, 그리고 실전 레시피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 하나, 가장 고치기 쉬운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쌈위, 콩팥의 엔진 오일 생강으로 혈액 순환을 뚫어주고 염증을 잡으세요. 2위, 콩팥의 방화벽, 빨간 파프리카로 독소 공격을 막아내고 세포를 재생시키세요. 1위, 콩팥의 청소부 크랜베리로 요독 물질을 배출하고 보호막을 씌우세요. 이 3가지 보물 같은 음식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이정훈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3가지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나만의 콩팥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콩팥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아끼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지만 잃어버렸다 해도 노력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 100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4번째 습관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콩팥 환자에게 운동은 혈압과 혈당이라는 2가지 거대한 적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더 좋겠지. 라는 욕심에 갑자기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근육이 무리하게 움직이면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콩팥의 구멍을 막아버리는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땀이 나는 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안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잔씩 드셔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비우기와 잠 채우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특히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압이 치솟고 이는 곧바로 콩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어 명상이나 독서, 가벼운 산책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보약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밤에는 쉬어야 회복을 하는데 콩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망가진 조직을 수선합니다. 최소한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콩팥이 재생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콩팥 상태는 과연 안전할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나 얼굴이 퉁퉁 붓는 느낌이 든다. 셋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넷째,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붉은 차 색깔처럼 진하다. 다섯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계속 무겁다. 여섯째, 입맛이 없고 속이 자주 메스껍거나 구토감이 있다. 일곱째,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 이상 잠에서 깬다. 여덟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아홉째, 두통약이나 관절염 약 같은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열째, 평소에 찌개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겨 먹는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이미 콩팥이 위험하다는 신호이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7개 이상이라면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고 겁먹어서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콩팥 검사는 정말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소변 검사와 피 검사, 이 2가지만으로도 내 콩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피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배운 3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제가 직접 개발한 콩팥 소생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신장 회복 주스입니다. 재료는 신선한 크랜베리 10알, 빨간 파프리카 1개, 그리고 엄지손톱만한 생강 조각 하나입니다. 믹서기에 이 재료들을 모두 넣고 물 200ml를 부어 곱게 갈아주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콩팥 세포를 깨우는데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좋은 신장 보호 샐러드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개를 먹기 좋게 채 썰고 오이 1개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위장에 좋은 양배추를 조금 썰어 넣고 건조 크랜베리 2큰술을 솔솔 뿌려주세요. 드레싱이 중요한데요.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 2큰술, 다진 생강 반 스푼, 꿀 1티스푼을 섞어서 만듭니다.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 드레싱 대신 이 특제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혈관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수시로 마시는 콩팥 힐링차입니다. 말린 크랜베리 한 줌과 얇게 썬 생강 3조각을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 500ml에 재료를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냅니다. 취향에 따라 시나몬 스틱, 즉 계피를 하나 넣어주면 향도 좋고 혈액순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 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부담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콩팥의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크랜베리 주스는 아침 공복에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빨간 파프리카는 오일과 함께 식사 중에 소화를 돕는 생강은 식후나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음식과 5가지 습관, 그리고 실전 레시피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 하나, 가장 고치기 쉬운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위, 콩팥의 엔진 오일 생강으로 혈액순환을 뚫어주고 염증을 잡으세요. 2위, 콩팥의 방화벽, 빨간 파프리카로 독소 공격을 막아내고 세포를 재생시키세요. 1위, 콩팥의 청소부 크랜베리로 요독 물질을 배출하고 보호막을 씌우세요. 이 3가지 보물 같은 음식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이정훈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3가지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나만의 콩팥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콩팥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아끼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지만 잃어버렸다 해도 노력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 100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